올해 2023년부터 오픈마켓에서 새롭게 공지를 많이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나 반자동으로 많이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하는 많은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해결책은 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쿠팡에서 나온 공지를 보면 외국어로 등록한 상품은 더 이상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게끔 공지사항을 적어놨는데요. 외국어로만 등록되어 있는 상품은 수정 조치를 하거나 또는 상품 삭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 유튜버분들이 제시한 것을 보면 그냥 외국어 상품만 계속 올려도 현재까지는 괜찮고 이게 AI가 상품을 걸러내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등록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방향을 제시를 하거나 또는 롯데온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사업자 하나만 등록 가능하게끔 바꾼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업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지 알아보니까 롯데온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 그리고 연락처 등을 통해서 동일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연락처를 바꿔가면서 사업자를 등록해라 아니면 뭐 가족의 이름을 가지고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등록하면 된다라는 식의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이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대량 등록을 계속 했으니까 대량 등록을 할 수 있는 방향만을 가지고 이게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판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수강생을 유지하기 위한 말로만 들릴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은 제시하신 분들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아보시면 그 중에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맞나? 이걸로 내가 적응을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이게 왜 오픈마켓에서 그렇게 공지를 등록했는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픈마켓에서는 대량 등록 상품 해외 구매 대행을 포함해서 대량 등록 상품에 대해서는 점점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대량 등록을 계속하는 거는 자사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어에서의 취지는 대량 등록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거를 대량 등록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하면 결국에는 사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토어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 똑같은 방법만 바꿔서 한다고 이게 스토어 단속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1년도까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총 점유율이 쿠팡보다 더 컸는데요. 2022년부터는 쿠팡의 점유율이 네이버를 앞서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플랫폼인 쿠팡에서 이렇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오픈마켓에서는 쿠팡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통해서 빠른 배송으로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다른 오픈마켓들도 쿠팡의 정책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구매 전환율이 대량 등록 업로더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쿠팡의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스토어는 쿠팡의 정책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쿠팡이랑 롯데온 문제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오픈마켓에서 대량 등록이 점점 사장될 거란 뜻입니다. 결국에 올해부터 무지성 업로드 또는 닥등 반자동 그리고 대량 등록 업로더들은 전부 다 사장될 것이고 여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판매했는지를 보면서 세 가지의 방향을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효자 상품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효자 상품의 경우에는 무조건 한글화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한글화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아예 새로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거의 수동 등록이나 다름이 없고 이 경우에는 대량 등록 업로더나 무지성 반자동 업로더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위 효자 상품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상품을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무지성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품을 10,000개를 등록한다고 했을 때 월 매출이 최대로 1,0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위 효자 상품으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제대로 선정을 하셔서 그리고 반자동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글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을 한글로 등록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온 공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온에서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로 여러 판매자 계정을 보유하여서 롯데온의 판매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롯데온에서는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했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자 번호로 여러 아이디를 등록하고 있으면 아이디를 한 개만 판매 가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동일인임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하냐면 이름이랑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가지고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자 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판매자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내용을 잘못 짚어가지고 대표자 명이랑 연락처 등을 통해서 등록 정보 일치 여부를 판단하니까, 그러면은 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 내 사업자를 연락처를 바꿔가면서 뭐 알뜰폰이나 투넘버를 가지고 계속 개설을 하면은 안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돼보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결국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를 계속 꾸준하게 개설하는 게 아니고서야 동일인임을 알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명확하게 롯데온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다는 뜻인데, 취지 자체가 대량 등록 판매자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대량 등록 판매를 유지하려고, 아니면은 자신의 수강생의 숫자를 똑같이 유지하려고 사실상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닌데 계속 똑같은 방법을 고집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서 판매 계정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입점 신청이 반려가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이때 취지에 맞게 적응을 하려면 사업자를 꾸준하게 늘려나가서 규모로서 상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질적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규모로서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듣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판매자를 찾아서 유튜브를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쿠팡 공지를 한번 볼 건데요. 쿠팡에서는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품의 판매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외국어로만 되어 있으면 판매 중지를 하고, 수정이 되면 판매를 재개하고, 수정이 안 되면은 흑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취지 자체가 뭐냐면 대량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대량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질적으로 괜찮은 상품, 그리고 관리가 되어 있는 상품만을 팔게끔 허락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 내용 자체를 잘못 짚어가지고 마치 무지성 대량 등록 아니면 악등 반자동만 계속 할 수 있게끔 계속 구멍을 찾아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매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 사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취지에 맞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든 다 걸러지게 되어 있고요. 이게 쿠팡이 2022년부터 온라인 마켓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마켓들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효자 상품을 파는 전략을 취했을 때 얼마나 잘 팔리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쿠팡 판매자 페이지를 열었고요. 저는 효자 상품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판매 통계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통계 페이지고요. 30일간의 매출을 보고 계신데 조금은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팔리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준효자 상품을 만들었을 때 효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상품은 70개 정도로 업로드를 했고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마켓 옥션에도 약 70개 정도씩만 업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샵마인을 보고 계신데 준효자 상품을 만들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얼마나 팔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 금액 보시면 70개 정도의 상품만 올렸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1,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 계정은 쿠팡과 롯데온과 같이 최근에 올라온 공지를 보고 무지성 업로드가 아닌 제대로 된 해결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판매 전략을 연구한 다음에 새로 아이디를 만들고 실제로 한 달 정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이 방향이 맞다고 확신이 들어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상품 업로드 하실 때 전 제품을 한글화해서 등록을 하시는 것인데, 구매 대행 솔루션 중에 업로드를 하실 때 한글화 번역 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셀포유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고, 셀포유로 업로드를 할 때는 클릭 한 번만 하면 상품에 있는 모든 이미지의 외국어가 한글로 번역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셀포유를 사용 중이지만 한글 번역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3가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두세 개 이상씩 매일 판매가 이루어지는 효자 상품을 소싱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효자 상품만큼 매일매일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개, 적게는 한 달에 두세 개 이상씩 팔리는 상품을 소싱해서 전략적으로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준효자 상품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품 업로드를 무지성으로 계속한다고 했을 때 10,000개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중에 100가지 정도만 판매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팔리지 않은 9,900개는 헛수고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100개가 판매되기 위한 노력을 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준효자 상품을 업로드 하실 때는 이렇게 잘 팔린 100개만 따로 선별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상품을 업로드를 할 때 모든 제품을 한글화해서 올리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구매 대행 솔루션을 잘 선택하셔서 번역을 해주는 솔루션을 선택을 하시고 모든 상품을 한글화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품을 번역할 거면 좀 더 깔끔하게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굳이 깔끔하게 번역하실 필요 없이 구매 대행 솔루션에서 번역해주는 초안 그대로, 조금 번역이 어색하더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대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략적으로 효자 상품이나 준효자 상품을 업로드를 하시면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게 적성에 맞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닭등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백 개의 상품을 업로드를 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 방법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알맞은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였고요. 그래서 효자 상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준효자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효자 상품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부터, 그리고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부터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데, 생각보다 준효자 상품 만드는 방법도 어렵고 효자 상품 만드는 방법도 어렵습니다. 그냥 유튜브를 찾는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꼭 찾아가서 들으셔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구매대행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지만, 꼭 저희 강의에 오셔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효자 상품을 만들거나 준효자 상품을 만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정보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상위 1% 셀러의 정석 카페에도 놀러와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구매대행 사관학교 커리큘럼을 좀 바꿔서 1:1 코칭 시간을 2번 정도 넣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오프라인으로 배우시고 싶으시다면 구매대행 사관학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